오늘 노트 바꿔야 돼. 응. 지금 여기 쌓아놓은 노트랑 여러분들 바꿔야지. 자, 오늘은 연립방정식의 활용 다시 출발을 할 거예요. 연립방정식 활용을 할 건데 사실 오늘 문제 유형별로 선생님이 잘라서 설명할 게 없어. 왜냐면 부등식 할 때 우리가 설명을 이미 다 해놨거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부등식을 풀 때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거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이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만큼 필기를 또 하게 될 것이고. 어때? 해? 아니면 그냥 문제 쭉쭉 풀면서 갈까? 몇 문제는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유형들 하나씩 짚으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만 설명을 할까? 안 나는 것만 설명하세요. 그럼 반말이고. 그래, 그럼 안 나는 거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활용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한번 끌어가 보지 뭐. 연립방정식의 활용. 자, 기본적으로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이미 1학년 1학기를 할 때도 얘기를 했고 부등식을 할 때도 활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라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분화시켜서 문제 유형별로 잘라서 했었죠. 자, 이 연립방정식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것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생겨. 그래서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을 풀이를 할 때, 즉 식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한 가지 사항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 네.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줄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야, 바보야? 남자와 여자를 합치면 남녀가 되는 걸 누가 몰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하겠냐? 합쳐서 100명이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남자, 여자를 합쳐서 100명이야. 이때 우리가 남자를 X명이라고 지칭을 할 거야. 확인되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 여자는 몇 명이니? 100만. 그렇지. 지금까지 식으로 세웠을 때는 여자는 100-X명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미지수를 몇 개를 썼었지? 한 개를 썼었지.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설명해내기 위해선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연립 방정식이잖아. 미지수가 몇 개였어. 그러니까 최대 2개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자가 100-X명이라고 썼었지.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 Y라는 문자로 새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손쉽게 생각을 하면 남자가 X명이야. 그럼 앞으로는 여자를 몇 명이라고 써버리면 돼, 그냥. 그렇지. Y명으로 그냥 써버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요거 하나가 중요한 변경점이야. 확인되니?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우리는 문장에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려면 식이 최소 2개는 필요하다 그랬었잖아? 맞지? 그 중에 하나의 식을 여기 보이는 미지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원래 여기 있던 이 y 뭐라고 썼었어? 100-x라고 썼던 거지. 쭉 다시 말하면 y가 100-x야. 이렇게 된 하나의 식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지. 물론 x랑 y를 더한 게 100이야 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확인되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예로 썼었던 거를 이렇게 문자로 바꿔놨을 뿐이지. 그러면서 그냥 식을 하나 공짜로 얻어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연립방정식 끝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뭐가? 연립방정식의 설명해봐. 준비해. 설명해보라고. 정신 차려. 집중해.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억하면
다 그러니까 저게 뭔데? y는 100-x 다 반말이고 그건 입니다. y는 100-x가 됩니다. 앞으로 y가 나오면 무조건 100-x를 쓸 거야? 아니죠. 그건 또 아니야? 아니 그냥 이런 형태로 한다. 그렇지. 그런 형태로 한다. 뭐라고? y는 100-x라는 형태로 간다. 뭐가? 연립 반정식이 하려고. 오케이. 알겠어. 요렇게 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바로 필수 문제 1번부터 접근을 해볼 거야. 자, 필수 1번.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봐. 뭐에 관한 문제니, 이거? 난 개념편을 펴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필수 1번인데 왜 이상한 책을 꺼내놓고 왜 이래? 이게 1열의 문제일까? 아니면 1열에 앉은 사람들의 문제일까? 1열의 문제죠. 아, 그럼 너네가 2열이나 3열로 가면은 이렇지 않다? 네, 네, 그죠. 세상에. 자, 필수 1번.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거? 그렇지. 자릿수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이 자릿수에 관한 문제는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 수의 전개식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수의 전개식을 만들어서 풀면 된다. 확인되니? 네. 그럼 수의 전개식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안 나? 자, 그럼 예를 들어보지 뭐. 376 수의 전개식으로 써봐. 어떻게 쓸 거야? 3 곱하기 100 플러스 7 곱하기 10 더하기 그래, 이렇게 바꿔서 쓰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끝까지 쭉 봤더니 각 자리 숫자의 합인 12인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그랬어. 확인됩니까? 자, 그럼 미지수를 우리 뭘로 잡아야 될까? 아, 왜 말이 없어? 미지수 뭘로 잡을 거야? 그래,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10의 자리 수랑 1의 자리 수를 지금부터 미지수로 잡을 거야. 누구를 x라고 할까? 그래?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뭐라고 하면 돼? 그래, 또 다른 미지수를 사용을 하라는 얘기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식이 튀어나왔지? 뭐야? x랑 y를 더하면 얼마래? 그래, 첫 번째 식 튀어나왔잖아.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을 만들어 내줘야 될 차례야, 맞지? 자, 문장을 끝까지 쭉 읽어봤더니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5만큼 크다 그랬지? 맞아요? 네. 그럼 처음 수를 만들어봐. 왜?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대? 알았어. 처음 수 어떻게 만들 거야? 10x 플러스 y. 그래, 10x 플러스 y가 처음 수지. 그럼 이거보다 18만큼 크니까 더하기 18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10의 자리에 1의 자리를 바꾼 숫자가 되겠지? 바꿨다는 얘기는 10의 자리 숫자가 y가 될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되겠지? 그럼 뭐라고 식을 쓰면 돼? 그렇지. 플러스 x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식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쫙 풀면 x랑 y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맞아요? 확실해요? 나오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처음 숫자 구하라 그랬지? 그럼 계산해서 그냥 정답만 적으면 되겠죠. 자리에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자, 차이점은 이거야. 예전 같았으면은 1의 자리에 12-x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지금부터 그냥 y라는 문자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확인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2번. 이건 뭐에 관한 문제니? 가격? 내가 가격에 관한 문제를 따로 적어준 적이 있냐? 이게 그 물건 개수? 그냥 숫자 계산하는 문제잖아. 이건 내가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기본적인 산수만 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1열 확인 좀 하고 가자. 네. 내가 지금부터 1,000원짜리 샤프를 3개 사고 500원짜리 지우개를 4개 샀어. 식 어떻게 만들래? 1000x. 1,000원짜리 샤프를 3개 사고 500원짜리 지우개를 4개 샀어. 총 얼마 내야 될까? 식 어떻게 만들까? 1000 곱하기 3 플러스
그다음에 500원짜리 지우개를 4개. 500 곱하기 4. 근데 응. 바로 해가지고 맞아? 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었어. 그래? 뭔데? 방금 말한 걸 말해? 똑같이. 뭘 똑같이 말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해. 1,000원짜리 샤프를 3개, 500원짜리 지우개를 4개 샀어. 얼마 내야 될까? 식으로 만들어 보라고. 1000 곱하기 3 응? 플러스 500 곱하기 4. 그래. 얼마야 그럼? 1000 곱하기 4 500 확실해? 네. 그래. 그런 식으로. 그냥 동계산하는 문제니까 특별하게 별거 없지? 네.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해봐. 자, 필수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필수 3번. 무슨 문제야, 이거? 나이 그래, 필수 3번 문제, 나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표만도 나이 문제는 뭐 하라고? 표만도 그래, 표를 그려서 문제 풀라고 그랬잖아. 예. 자, 표 그리는 거. 쓱 그려놓고. 여기다 뭐 썼어? 인물. 그래, 사람 A, B. 예. A, B. 그럼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서 채워보자. 누구랑 누구야? 엄마. 그래, 엄마랑 아들. 말 엄청 안 듣는 아들인가 보지? 자, 뭐라고 나와 있어? 합이 3년 전과 현재가 나와 있지. 그럼 여기가 3년 전, 여기는 현재.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싹 읽으면서 끝까지 갔더니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현재 엄마의 나이를 X, 아들의 나이를 Y로 쓰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그럼 3년 전에 엄마의 나이는 몇 살일까? 그렇지. 3년 전이니까 내 나이에서 빼면 되겠지? 아들의 나이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내야 돼. 미지수를 2개 썼으니까 식도 2개가 나와야 되겠지? 자, 읽어봤더니 어디에 첫 번째 식이 나오니? 밑줄 한번 쳐보자. 어디에 첫 번째 식일까? 아들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에 그렇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현재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6세. 거기다 밑줄 치고 기억 동그라미. 거기서 기억이라는 식이 나온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기억이라는 식 만들어보자. 현재 엄마와 아들의 나이니까 x 더하기 y가 얼마야? 그래, 이게 기억.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줄이야. 3년 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더 많았다. 거기다 밑줄, 니은 동그라미.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들면 돼? 3년 전에 엄마의 나이는, 즉 x-3은 아들의 나이 y-3의 3배보다 2살이 더 많았다. 플러스 2.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죠. 이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2개 연립해서 문제 풀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식 만드는 거 간단하지? 아니야? 승재 간단하지? 아닌가 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무슨 솔직하게. 간단하지? 예. 오케이.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넘어가 보죠. 슥슥 개념 익히기. 눈으로 그냥 보면서 가자. 1번. 합이 3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나왔어. 이건 뭐야? 그냥 동계산하는 것처럼 그냥 편한 대로 문제 읽으면서 따라가면 되겠지? 자, 2번 문제. A, B 과자. 이게 뭐야? 동계산 문제잖아. 이것도 그냥 하면 되겠지? 3번. 그래. 3번 문제 별표. 이거 분명히 또 모르는 사람 나와. 준영아, 토끼 다리 몇 개냐? 2개? 어? 4개? 몰라.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나도 몰라서. 토끼 다리 몇 개야? 4개 확실해? 네. 응, 그러면 닭다리 몇 개냐? 응. 2개? 너 닭 여기 발톱 달려있는 거 몰라? 치킨 닭다리가 2개니까요. 어, 그래? 그래. 2개. 이런 기초적인 상식에 의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 또? 물어보는 사람 또 나올 것 같은데. 오리다리가 몇 개야? 2개. 응, 오리다리 2개. 그치? 그러면 개는? 확실해? 아야, 그렇게 생각 못해서 미안해. 그냥 멍멍이 다리. 2개 맞지? 야, 그럼 곰은?
곰 4개? 맞네.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상식에 의거해서 다리의 개수를 계산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는 도형이지? 지금처럼 도형 넣으면 뭐라 그랬어? 그림 그려놓고 그리고 문제 풀면 된다고 그랬지? 해봐 한번. 자, 5번 문제 가위가위보 문제네? 같이 한번 해볼까? 아니면 해볼래? 그래? 자, 5번 문제 그럼 보세요. 자, 5번 이거 가위가위보 문제잖아. 가위가위보 문제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그렇지. 어유 잘 기억하네. 네. 너 양심은 있냐? 응? 너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 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가위가위보 문제. 표 그려야 되죠? 그러면 가위가위보 문제에서 표를 그릴 때 되게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 헷갈리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자, 일단 여기에 사람 2명 적어 넣어야 되지? 지금 보니까 수찬이랑 초희가 있네? 여기 수찬이, 여기 초희. 자, 그럼 여기다 뭘 적을 거야? 그래, 이긴 횟수. 여기는 진 횟수. 적었어. 자, 그러면 문제를 끝까지 쭉 봤더니 수찬이가 이긴 횟수가 그랬지? 그럼 수찬이가 이긴 횟수를 x로 할까 y로 할까? 그래? 그럼 여기 x. 그러면 당연히 초이가 진 횟수가 몇 개가 돼? 그렇지. 대각선으로 똑같은 개수만큼을 가져간다 그랬지? 그러면 이번에 수찬이가 진 횟수 몇 번? y번. 초이가 진 횟수도 이긴 횟수도 y번. 확인되죠? 그럼 첫 번째 식이 어디서 나올까? 쭉 봤더니 이게 사람은 정수가 진 사람은 한 개씩 내려가는데. 그렇지. 그러면 얼마호 수찬이는 처음 위치보다 15계단을 올라가 있다 그랬지? 그럼 수찬이가 올라간 계단의 개수를 우리가 세보니까 이기면은 2계단 올라가지? 다시 말하면 2x만큼 계단을 올라갔어. 지면 어떻게 된대? 한 계단을 올라가? 내려가. 그럼 내려가는 건 빼기잖아. 그럼 수찬이가 진 횟수 y번만큼 계단을 내려가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했더니 몇 계단? 15계단.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번엔 초이 거 한번 볼까? 초이는 마찬가지로 y번 이겼지? 그리고 x번 졌지? 계산을 했더니 몇 계단 올라가 있대? 그래, 그럼 12계단. 얘가 12계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얘네들 그냥 연립해서 문제 풀어버리면 되겠지? 네, 이렇게 그냥 풀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지? 좋아, 이렇게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진도 축축 나간다. 너무 좋아. 아, 뭐야?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 그럼 계속 해야지. 앞으로는 격렬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알겠지? 지금도 썩 별로 격렬하지 않아 보이는데. 자, 필수 문제 4번 쪽으로 넘어오세요. 거속시 문제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필수 문제 4번에 이제 거속시가 시작이 돼요. 자, 거속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형태들로 선생님이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 그러면 거속시 가장 기본에서 뭐 했었어, 우리? 기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 거속시 기본에서. 기본이 원이었나? 기본이 기억이 난다며. 어떻게 된 거야? 기본에서는 그림 그리라고밖에 더 했냐? 그죠. 그림은 그 다음 응용으로 넘어가면서 뭐 했어? 그 원에 원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에 대한 얘기 했잖아. 그게 뭐였지?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면서 뭐 했어? 기차가 보인다 안 보인다. 물 그렇지. 보인다 안 보인다. 완전히 통과했다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심화 다음 뭐 했어? 그냥 배 응용이었나? 응용에서 배와 강물의 속력. 그렇지. 상류 하류에 대한 얘기. 네. 그런 얘기들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추가해서 봤었지? 네. 근데 이제부터는 굳이 나누지 말고 그림 그리면서 천천히 필요한 정보들 찾아가면서 한꺼번에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필수 문제 4번을 쭉 보자. 성재는 집에서 떨어진 공원을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자전거 버리고 4km로 걸어갔대. 맞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 그림이 나와야 되겠지? 집에서부터 공원까지 갈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집에서 처음에 공원까지 가는
거속시가 존재를 할 건데 중간에 자전거 버리고 속력이 바뀌었지? 네. 두 번을 거쳐서 간다는 얘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자, 각각의 거속시를 찾아보자고요. 자, 지금 문제를 읽었더니 거리, 속력, 시간 중에 뭐가 나왔어? 거리가 나왔어? 일단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 전체 거리가 9km인 나왔지만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리는 아직 못 찾은 거야. 맞지? 자, 따로따로 나눴을 때 속력이 10km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버리고 4km를 걸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주어진 건 속력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는 10, 나중에는 4로 바뀌었다는 게 주어져 있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문제를 끝까지 쭉 읽으면서 봤더니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구하라 그랬지?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여기 거리를 뭐라고 써? X, 여기 거리를 Y. 그럼 이때 시간은 공식으로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래, 10분의 X, 4분의 Y. 4분의 Y. 자, 그러면 이제 나한테 주어진 이 정보들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돼. 첫 번째 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전거 타고 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를 합치면 결국 공원에 갔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9.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겠죠. 확인돼요? 그 다음 문제를 또 끝까지 딱 읽으면서 이제 나머지 식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줄의 중간쯤에 보면은 총 1시간 30분이 걸렸다라고 써져 있어. 보이니? 거기다 몇 줄? 다시 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하고 걸어간 시간을 합쳤더니 1시간 30분이 걸렸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식을 만들 수 있잖아. 10분의 X에다가 더하기 4분의 Y를 한 게 1시간 30분. 분으로 고쳐서 90분이라고 써야 될까? 시간으로 고쳐서 1과 60분에 30시간이라고 써야 될까? 시간이라고 고치는 이유는? 속력이 시속이. 그렇지. 시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시속, 시간도 시간 단위로 적어줘야 되는구나. 확인돼요? 네. 그래서 2분의 3시간. 이게 니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 되겠지? 어떻게 보지 알겠어? 네. 주원. 네. 알겠냐고. 네. 뭘? 고속시요. 확실해? 네. 믿어도 돼? 알았어.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내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필수 문제 5번. 이번엔 등산하네. 그럼 뭐가 필요해? 산이 필요하겠지. 그럼 각각의 거속시를 지금처럼 따로따로 나눠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지.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있어요. 그래. 한번 속아줄게. 그러면 필수 문제 5번은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거속시를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 88쪽을 볼 겁니다. 88쪽의 4번 문제를 보세요. 자, 둘레의 길이가 2km인 트랙을 시우와 은수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들면 10분 후에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들면 50분 후에 처음 만난다. 이게 뭐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에 대한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속시 한 문제가 더 나온 거잖아. 맞지? 요거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자, 문제를 쭉 읽었더니 얘네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 공원에서 지금 뭔가 트랙을 달리고 있잖아. 맞지? 우린 트랙이 필요하네. 이렇게.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 트랙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 같은 지점에서 일단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누구야? 은수랑 시우랑 은수네. 그럼 시우에 대한 거속시부터 찾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은수에 대한 거속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자,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 은수와 시우가 이동한 시간이 주어져 있어. 속력은 안 나와 있고, 맞지? 그래서 문제의 지금 조건을 봤더니 시우의 속력을 X라고 하고 은수의 속력을 Y라고 하라고 문제 나와 있지? 자, 그럼 X, Y 미지수 잡았지?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둘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 몇 분 후래? 10분 후지? 그럼 처음 만나면 움직임을 멈추게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둘이 이동한 시간이 몇 분이야? 10분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때 이동한 거리는 시우는 10x, 은수는 10y가 되겠지. 이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둘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아니면 차가? 합이 뭐가 되는 거야? 한 바퀴가 되겠죠. 트랙 전체의 둘레. 자, 그럼 트랙 전체의 둘레가 몇 킬로야? 2km. 그럼 여기다 나 2라고 쓰면 돼? 단위가 다르지? 그러니까 단위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 2000m로 바꿔주면 첫 번째 식이 나온 거네요. 확인됩니까? 근데 아직도 식은 하나가 더 필요한데, 맞지? 그래서 지금 문제의 두 번째 줄을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또 돌아보라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다시 트랙에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시우가 이렇게 돌고 은수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네.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속시를 우리는 다시 찾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쪽도 거속시, 은수가로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속력은 여전히 X랑 Y겠죠? 그럼 둘이 언제 처음 만난대? 그러면 이동한 시간은 50분이 되겠지? 이때 이동한 거리는 50x, 이동한 거리는 50y.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식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동거리 차가 한 바퀴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에서 다른 걸 뺀 게 한 바퀴 200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더 빨리, 즉 많이 뛴 사람 거에서 적게 뛴 사람 걸 빼야 되지? 더 많이 빨리 뛰려면 속력이 더 빨라야 되겠지? 문제 봤더니 속력이 누가 더 빠르대? 시우가 더 빠르죠? 그러면 빨간색인 시우가 움직인 거리 50x에서 시우가 움직인 거리가 50y잖아. 시우가 움직인 거리 50y에서 은수가 잠깐만 뭐야? 시우가 은수보다 빨라. 시우가 더 빨라. 그러면 50x 맞네. 여기서 50y를 빼버린 게 얼마야? 2000. 이게 니은이 되겠죠. 확인되니?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나온 거야. 방금 내가 했던 거. 뭐 했어? 여기다가 누가 시우고 누가 은수인지 안 써놓으니까 지금 막 헷갈려가지고 막 뭐야 50x 50y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지? 그러니까 항상 적으면서 따라가. 아시겠죠? 그럼 어쨌든 두 번째씩 나왔지?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식 연립해서 x랑 y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부등식이랑 1차 방정식 할 때 했던 거랑 차이가 거의 없지? 식을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미지수 하나 더 쓴 거랑. 문제 풀이하는 방법은 기존에 풀었던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게 풀면 돼. 아시겠어요? 네. 믿어보세요? 좋아.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86쪽입니다.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과의 비교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왜? 네? 왜 그런 표정이야? 아, 좋아하세요. 좋아? 그럼 계속 해야지. 할까? 시작할까? 네. 오케이. 분명히 니네가 하자 그랬다, 1년. 일단 선택권을 줬어. 뭐, 왜? 예? 왜 눈빛 교환하는 거야? 아니. 하자며. 하자 그랬잖아. 네. 들었지? 네. 그럼. 자, 해도 되잖아. 왜, 은성아? 왜? 숙제 너무 많을 것 같아? 아직 얼마 안 돼. 맨날 도움이 된다. 아, 그래? 도희 어떻게 생각해? 승재 어떻게 생각해? 자, 빨리 타고 올라가. 누구야?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야, 그럼? 재훈이한테까지 가는 거야? 전화해라. 나 마지막으로 한 명만 해. 베스킨라빈스 스토리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수업 마치자. 자, 여러분들 유형편 봐, 유형편. 지금 유형편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생각보다 꽤 많이 하긴 했어. 69쪽에 유형 18번 다 했어. 수에 관한 문제 그냥 풀어보라고 했던 거. 70쪽에 유형 19번. 이거 돈 계산하는 거잖아. 그냥 가격계수에서. 일반적인 거니까 하라 그랬지? 이 유형 20번 나이에 관한 거 같이 한번 해봤죠? 21번 도형에 관한 거 그림 그려놓고 풀라 그랬지? 22번 계단에 관한 거 계단 문제 뭐 점수 해봤죠? 그 다음에 유형 23번 뭐야? 여러 가지 활용 문제라고 나왔지? 이게 아까 그거야. 토끼다리, 오리다리. 그럼 또 물어봐야지. 야, 오토바이 바퀴 몇 개냐? 1열 몇 개야?
왜? 오토의 주파수 수있잖아. 너네 혹시 길 가다 보면은 오토바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뒤에 태우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 본 적 없어? 바퀴 2개 아니잖아. 백에서 간 그래. 왜? 변수가 있는. 그런 변수들은 무시하라고 했죠.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2개. 그런 식의 얘기들 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 여기 여러 가지 활용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누가 있냐면 83번이야. 평균 구하는 문제. 평균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 전체 인원수 분해. 그 뭐야 모든 점수. 점수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그거 이용해서 그냥 평균 구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활용 문제는 도전. 도전.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되니까.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24번에 거속시에 관한 문제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기를 잘 봐야 되거든. 여기가 지금 다 합쳐져 있단 말이야. 87번. 그냥 기본 문제죠? 88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등산하는 문제지? 89번. 뭐야? 그냥 A 자동차로 B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가는 걸로 거속시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90번 마찬가지인데 91번. 호수 산책하고 있지?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지? 요거까지는 지금 했잖아. 맞지? 92번도 마찬가지인데 93번.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간대. 강물 문제가 나와버렸네. 94번 문제. 기차 문제가 나와버렸네. 그럼 야,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를 넣어야 되겠는데? 네. 한 문제만 할까? 문제. 그러니까 결국 집에 가서 이거 보고 그대로 베끼겠다는 얘기잖아. 베끼는 건 아닌 거 참고한다. 아저씨 생각은 어때? 무슨 얘기하는지 대화를 못 들어보겠지? 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참고한다고 하면 해줘야지. 자, 93번 문제 읽어보자고요. 20km의 길이의 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강물의 흐름 때문에 2시간이 걸렸고 내려볼 때는 1시간이 걸렸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강물 문제잖아. 맞아 아니요? 그럼 지금 같은 강물 문제에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지? 배의 속력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 자, 그러면 배의 속력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하자? X. 그럼 미지수를 하나 더 잡아줘야 되잖아. 뭐가 필요할까 우리한테? 그렇지. 강물의 속력이 필요하지. 왜냐면 강물 문제에서는 속력을 계산하게 될 때 내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때는 물의 진행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게 전체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상류에서 하류를 따라서 내려올 때는 에스컬레이터 생각하라 그랬지?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가 걸어 내려오면 에스컬레이터의 속력만큼 더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강물과 배의 속력을 더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확인돼요? 근데 지금 배의 속력은 X라고 했지만 강물의 속력은 문제에서 언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Y로 잡아주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배가 흘러갈 거야.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의 거속시를 찾아야 되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 하류에서 상류로 갈 때의 거속시를 찾아야 되겠지? 자, 각각의 경우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 속력 우리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간다는 얘기는 강물하고 배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면 이때 속력이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그럼 하류에서 상류로 갈 때는 x-y야? y-x야? 그렇지. x가 더 클 거야. 그래야지만 올라갈 수 있겠지. 강물이 더 빨리 가면 휩쓸려 내려가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쭉 봤더니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2시간이 걸렸지? 그럼 거슬러 올라가는 게 하루에서 상류로 가는 거잖아. 이때 걸린 시간이 몇 시간? 2시간. 그 다음에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 몇 시간 걸렸대? 그래, 1시간. 확인돼요? 이때 이동한 거리는 문제 나왔잖아. 몇 킬로미터짜리 강을 가는 거야? 그래, 여기 거리 다 20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미지수 잡았고 주어진 조건을 썼지? 분명히 나머지 하나는 뭘 해야 돼? 공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맞지? 근데 우리는 공식 안 썼지? 지금이라도 써보자. 그럼 이게 거리 어떻게 구해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러니까 x 더하기 y.
맞습니까? 다시 시간 곱하기 속력. 거리가 2배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식이 다 나왔잖아. 첫 번째 식 뭐야? x 더하기 y가 20. 두 번째 식 뭐야? 2에 x 마이너스 y를 곱한 게 20. 이렇게. 그럼 두 개 연립해서 정답 찾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물론 이 20을 먼저 적어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구해도 돼.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럼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 얘가 x 플러스 y 분의 20이 되겠지? 여기는 x 마이너스 y 분의 20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미지수가 분모로 내려가 버리면 계산하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지 말고 위로 올리자는 거였어. 이렇게. 이쪽도 위로 올려서 얘가 20에 2에다가 x 마이너스 y를 곱한 걸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믿어도 돼? 네. 아저씨 믿어 말어. 믿어요. 그래? 자, 그러면 94번. 94번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거? 기차. 그래, 야, 근데 난 이걸 니네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뿌듯하긴 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공부 그렇게 안 할 것 같이 굴더니 아, 제가 좀 그래도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2번까지만 반복하면 다음번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기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두 번만 더 하면. 한 두 번만 더 하면 돼? 알았어. 그럼 이번에 한번 하고 네. 다음번 이번에 2번 거 빼고 아, 두 번이면 그럼 조금 애매한데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중간고사 볼 때 한 번을 더 하긴 해야 되거든? 예. 한 번만에 어떻게 완성 안 되겠냐? 아좀 빡세요. 그래? 그럼 다음번 중간고사 볼 때 100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생각을 좀 해보자고. 자, 어쨌든 기차 문제에서 지금 문제를 쭉 읽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완전히 통과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봤더니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라고 나와 있지. 자,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거랑 완전히 통과하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같은 얘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차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부터 거속시를 몇 개를 찾아야 돼? 그래, 2개씩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나가는 게 2군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나가는 걸 어디를 지나가는 걸로 해볼 거냐? 첫 번째는 터널부터 한번 찾아보자. 앞에서는 터널을 찾고 뒤에서는 다리를 건넌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뭐. 자, 이때 미지수부터 정해줘야 되잖아. 자, 누굴 미지수로 잡아야 될까? 문제를 끝까지 쭉 읽었더니 근데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시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기차의 길이를 일단 x라고 해야 되겠지. 확인되니? 자, 근데 우리는 y라는 미지수를 하나 더 잡아줘야 되지. 누굴 잡아야 될까?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 속력? 속력이 필요해? 아니,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내려야 돼. 다리의 길이? 터널의 길이? 나왔잖아. 자, 그러면 잘 봐. 아직까지 확실하게 뭘 y로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그럼 일단 완성부터 하자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잡으면 되는 거잖아. 자, 가보자. 일단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거야. 그럼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쓰면 돼? 터널의 길이 800에다가 더하기 x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통과했을 때 걸린 시간이 얼마래? 23초. 그래, 시간이 23초. 그러면 이때 속력은 뭐가 되는 거야? 23분의 800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래, 거속시 완성했어. 맞지? 자, 그 다음 다시 다리를 통과할 거야. 다리의 길이가 400m거든? 완전히 건너고 싶어. 그럼 다리의 길이 400에다가 이동한 거리 x를 더해주고 이때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렸대? 그래, 그럼 시간이 13초. 그럼 이때 걸린 속력이 13분의 400 플러스 x라고 쓰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어? 문제 첫 번째 줄. 일정한 속력에다 동그라미. 보이죠? 야, 일정한 속력이라는 얘기는 터널 지나갈 때 속력이랑 다리 지나갈 때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얘랑 같으면 되는 거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식이 여기서 끝난 거야. 맞지? 더 필요한 거 없잖아. 더 필요해? 일정한 속력이니까 둘이 같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학교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쓰잖아? 이거 빵점이야. 그냥 얘네들 같다고 하면. 왜 빵점이냐면
x밖에 안 썼잖아. y를 어떻게든 만들어 내줘야 돼. y를.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난 정보가 시간은 확실하게 나왔지. 거리도 확실하게 나왔지. 근데 이 거리랑 이 거리는 같아 달라. 다르지. 근데 이 속력이랑 이 속력은 같아 달라. 같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지수를 양쪽에서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속력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y여야 돼. 마찬가지로 얘가 y라는 거야. 둘이 서로 같은 걸로. 그래서 속력을 y로 놓고 식을 만들어 내줘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지성이 있지? 어쩌겠어. 일정한 속력이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갈 때 속력이 2배야. 2배야. 다리를 지나갈 때 2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면 돼? 그래. 터널을 지나갈 때가 2y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기차의 속력을 y라고 놓고 2y가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y가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해서 두 개를 연립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믿어도 돼? 그러면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식 어떻게 만들 거야? y가 그냥 23분의 800 플러스 x.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y가 13분의 그렇지. 그냥 이렇게씩 만들어 놓고 두 개 연립해 버리면 되는 거죠. 굳이 연립이라고 신경 쓸 것도 없겠지? 그냥 둘이 갖다가 놓고 문제 풀어버려도 아무런 문제는 안 된다.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서 거속시 문제들까지 다 같이 한 번씩 해보게 된 겁니다. 어때? 그냥 배웠던 거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수준이지? 할 수 있겠지? 자, 오늘 숙제 체크하자. 오늘 숙제 개념편부터 불러주는 페이지 동그라미 치세요. 82쪽 동그라미, 83쪽 동그라미, 84 동그라미, 85 동그라미. 쳤어요? 자, 유형편. (69쪽부터) 시작이거든요. 유형 18 동그라미, 유형 19, 20, 21, 22 동그라미. 쳤어요? 유형 24 동그라미. 쳤어요? 유형 24가 94쪽에 94번까지다. 뒤에 또 있어, 세 문제. 확인됐죠? 거기까지가 숙제입니다. 뭔가 이상한 걸 못 느끼고 있니? 72쪽. 그래, 유형 23번 안 불렀지? 이번 숙제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네. 싫지? 아쉽지? 아니요. 권준이 형, 아쉽지? 뭐라고? 아쉽지? 숙제가 줄어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맘 먹었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아쉽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하자. 그 활용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때 그때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 미리 예고했던 거 기억해요? 연립방정식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 활용까지 다 끝나고 나면 나 시험 볼 거라고. 기억하니? 그 시험은 어떻게 볼 거냐면 처음부터다. 네. 그럴까 생각 중인데 부등식부터 볼까? 그럼 조금 앞에 조금. 부등식부터 할까? 그래? 그럼 이번엔 부등식부터 하고 함수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야. 네. 알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부등식, 방정식 묶어서 한꺼번에 시험을 볼 건데 아마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활용 다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절반 했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날 것 같아. 근데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정도에 아마 시험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미리미리 문제들 보시면서 잘 안 되는 거 계속 질문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한 거 문제들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 궁금한 거, 잘 이해 안 된 거, 질문 있는 거, 혹은 하고 싶은 말.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응? 없어요. 없어? 다 이해돼? 네. 다 할 수 있겠어?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 안 받아도 되냐? 다 이해된다며. 어? 아, 오늘 한 거 중에는?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오늘 계산 안 하고 나 식만 세우고 그냥 더 넘어갔잖아. 여러분들 이번에 숙제할 때 영상 이제 올라온 거 보면서 숙제 하겠지? 근데 보면서 식을 그대로 베껴서 문제만 풀어서 정답 찾지 말고 이 식이 왜 나왔는지 꼭 다시 한번 머리손으로 세워봐. 네. 실력 그래야 된다.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책을 전부 다 집어 넣으세요. 해야 될 일 있죠?